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올해 경제 전망들이 대단히 낮죠.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 목표치도 낮고요. 또 물가 수준은 높은 상황인데요. 주요 산업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오늘 좀 개략적으로 그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요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산업 연구하는 이런 쪽에서 이제 연말에 자료 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 반도체, IT, 네. 철강, 화학 이렇게 쭉 건설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앞서도 반도체 얘기를 좀 했는데 반도체 경기가 이제 언제 돌아서느냐 이게 굉장히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예, 수출의 한 20%, 예. 설비 투자의 한 18%.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을 뭐 전체 경기 흐름에 아주 중요한 잣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 업종을 이제 대표한 지수가 필라델피아 지수라 그래 SOX 지수인데 요게 지난 20년간 보면 30% 이상 하락한 때가 딱 두 번 있거든요. 예. 2002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08년도에 한 번, 이 두 번 있는데 연간 연간 네. 30% 이하 추락한 데가 물론 그 다음에 2003년과 2009년을 보면 또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볼 만하고요. 네. 올해 떨어진 게 30%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36% 떨어졌어요. 네, 작년에. 지난해 지난해. 떨어진 건데. 36%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33%니까 종합지수보다 더 떨어진 게 이제 요게 된 거고 중요한 요인은 반도체가 이제 뭐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메모리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부분 메모리에 국한되어 있죠. 이게 더 안 좋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요. 3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재고 자산이 57조로 작년 동기 대비 38% 많고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작년 동기 대비 64.4%가 많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는 게 좀 치명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 전환 이미 뭐 확정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에 적자가 1분기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분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분기는 저점을 찍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 소식 중에 하나는 아까도 뭐 얘기한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 시장의 약 40%, 30%가 서브용 메모리인데 이게 내년에 서브용 CPU가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점이 내년이라는 게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이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SK 하이닉스의 박정호 부회장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아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수율이 좀 안 잡혀서 글로벌 네. 업체들이 고민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네. 이게 내년 하반기 되면 DDR4에서 DDR5로 전환율이 네. 40.5%까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선주문 예상을 하면 1분기부터 주문이 수율이 잡힌다면 네. 이게 이제 그나마 메모리 쪽 반도체에서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반등 시점은 하반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의 사이클링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좁아지고 조금 불규칙한 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 하반기로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주가에 반영되는 건 내년 상반기 말쯤 5월 이후에는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지금 1분기에 저점을 찍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 반도체는 아직은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품목 하면 과거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화학 제품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독보적으로 정말 뛰어오른 다크호스가 바로 2차 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해 가면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2차 전지가 성장성은 의심이 없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노이즈로 인해서 올해 좀 주식시장에서의 전망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2차 네. 전지주는 어떻게 볼까요? 좀 매크로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사이클에 의존하는 산업이 뭐고 업종을 볼 때 그렇지 않고 어떤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뭐 정부 주도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산업 성장하는 업종이 뭔가를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와 민감하죠. 예, 펀더멘탈 주로 봐야 되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얘기하는 2차 전지주는 사실은 독자적인 산업
성장 주거든요. 이것도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경기와 관련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네. 전체 자동차 시장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게 2차 전지주죠. 네. 왜냐하면 전체 자동차 성장과는 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하긴 뭐 미국의 지금 그렇죠. 주요 업체들이랑 지금 조인트 벤처하고 이런 게 몇 년치 앞에 거를 지금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예. 뭐 물론 뭐 지난 주까지만 해도 예. 테슬라의 감산 때문에 뭐 주가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만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는 그나마 지금 그런 업종 중에서 가장 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멘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일단 IRA가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하는 RMA법도 분명히 모멘텀이 됩니다. 네. 요게 왜 두 개가 모멘텀이 되냐 하면 결국에는 중국 생산한 배터리의 생산은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글로벌 전체 배터리 시장에 보면 미국 비중이 5%에서 2023년에는 29%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자체는 소폭 증가세거나 감소할 수 있지만 배터리 시장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거기에다가 IRA, RMA까지 더해진다면 2차 배터리의 수요 부족은 여전하다. 그래서 2차 배터리는 여전히 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성장성이 제일 눈에 보이는 섹터 가운데 하나죠. 네. 다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뭐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쪽인가요? 또 뭐 협력 논의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는 IRA 때문에 사실 피해를 받는 쪽이 이제 자동차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들, 국내 기업들 뭐 GM이나 포드 이런 데를 키워주기 위한 현대차 약진을 좀 막으려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어둡지는 않지만 좀 흐린 정도다. 예. 지금 요번에 그 자동차 산업 협회에서 발표한 올해의 자동차 시장 성장성을 보면 4.8%거든요. 그러니까 8,834만 대 정도를 예상해서 4.8%인데 증가한다는 건 맞지만 요 증가 물량이 결국에는 지금 출고 대기 물량, 그러니까 백오더 물량이라 그러죠. 이 물량이 아직까지 수백만 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합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해서 파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밸류 체인으로 보면 자동차는 약간 내리막길일 수가 없다.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죠. 이제 자동차는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현금으로 주고 사는 분 글로벌적으로 다 없고 대부분 리스나 아니면 그 할부로 사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이 금리 영향 때문에 백오더 물량 때문에 한 4.8% 정도 성장은 예상되지만 신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체적인 이제 시장 전망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서유럽 시장 판매량은 1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인도 시장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쪽은 그나마 10% 정도 성장세가 있어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이게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흐림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주요 산업 전망들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소비 관련 쪽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사실 섹터 점검은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섹터를 주식을 분석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주요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러셨는데 소비 쪽은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좀 부진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사실 중국이 열리기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되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요. 또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소비 쪽은 어떨까요? 리오프닝은 뭐 여러 번 계속 얘기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 됐다가 다시 실망을 줬다가 다시 어제 우리나라 PCR 검사를 한다 그래서 다시 내리막길 걷고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밝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8일부터죠. 그 다음 주부터인데 8일부터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일단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PCR 검사 의무도 좀 해제합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리오프닝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중국 내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조금 이 수요를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방역이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수혜업종으로 보면 초반기에는 지금은 리오프닝 전이라서 의약품, 음식료품 같은 게 화장품 같은 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만약에 춘절이 저는 가장 큰 붕괴 보는데 춘절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정말 의지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그 이후에 그 면세, 건설 쪽도 같이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같다. 지금은 리오프닝 그러면 늘 나오는 게 화장품,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진작했을 때를 주가도 보는 것도 중요한 방점이다. 산업재라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에 필요한 경기 부양에 가장 또 중요한 건 건설이고요. 네. 소비 이런 쪽까지도 소비 관련주는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게 해석을 하셨고요. 제약주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약 쪽은 원래는 이제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표적 항암제라든지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게 핵심인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에 그게 이제 묻혀버렸고 코로나 관련된 업체들이 선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약진하고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신약 쪽의 모멘텀도 좀 나오고요. 1월은 또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요. 예. 제약 바이오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은 정말 혹한기였죠. 제약 쪽은. IPO가 10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10개 다 못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10개사 중에서 10개사 중에서 공모가 희망밴드에 들어간 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그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매크로한 시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빅파마들의 방향성이 기존까지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초 투자를 통해서 좀 긴 호흡으로 뭔가 시장을 보고 있었다면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빠른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을 M&A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여러 그 R&D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봤다면 최근에는 상업화가 빠른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M&A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해서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싱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초대된 기업들을 유심히 잘 보면 딱 두 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희귀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희귀질환에서 특성화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초대를 받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가면역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치료제의 그 특성화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효능이 있는 개발하고 아래 있는 기업들도 이번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제약 바이오의 큰 틀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상업화가 빠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 빅파마가 투자를 하거나 사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커싱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자가면역 치료제 쪽에 강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은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미 시장을 M&A를 했거나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좀 기업들을 바라보면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옥석을 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주근 대표님이 그때 이제 핵심적인 기업의 이슈들, 트렌드들 다뤄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연초기 때문에 굵직한 국내 산업들의 올해 전망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